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비트코인은 예상했던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텔레그램에서도 현재 흐름대로라면 92K까지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새벽간 91K까지 밀렸다가 현재는 90K 자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즌이 끝났다, 아직 아니다, 의견이 많이 갈리다 보니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적으로는 하락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뒤 재진입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위로 가격을 끌어올릴 힘이 부족한 구간인 것인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심리와 유동성입니다. 10월 10일 대규모 청산 이후 시장은 사실상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10명 중 8에서 9명은 강제 이탈하거나 시장 관망 중이고 비트코인 시장은 남아있는 소수의 매수세만으로 시장을 돌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즉 반전이 나오려면 빠져나간 대기 매수세가 다시 시장으로 들어올 트리거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 트리거가 부재한 상황인 거고요. 어제 하락으로 CME 갭도 다 메꿨지만 반등이 약했던 이유가 다시 시장으로 들어올 트리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FOMC 의사록이나 경제 지표들도 시장을 뒤집을 만큼의 힘은 부족해 보입니다. 두 번째, 트리거는 명확합니다. 현재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입니다. QT 종료는 12월 1일자로 이미 확정됐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시장의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건 패드워치의 12월 금리 인하 확률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70%에 근접했었는데 지금은 40%까지 밀려났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위험자산, 특히 크립토로 자금이 크게 흘러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재무부의 TJ 잔고도 풀리고 있고 M2도 오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많지만 투자 시장에서는 지금 풀리는 돈보다 앞으로 풀릴 돈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 시장은 기대 시장이기 때문이죠. 나스닥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미래 유동성에 대한 확신 차이 때문입니다. 12월과 내년 금리 인하가 조금 불투명해져가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짊어지고 투자할 만한 자산은 S&P와 나스닥이 마지노선이라는 것이죠. 그 이상 리스크를 진 투자자는 손실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한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까지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관과 전문 투자자들은 금리가 확실히 내려갈 때, 유동성이 확실히 풀릴 때 고위험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지금은 그 지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 그러나 이 불확실성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지금 연준의 선택지는 단순합니다. 유동성을 흡수하느냐, 유동성을 공급하느냐. 현상 유지로는 경기 침체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QE든 스텔스 QE든 유동성 공급 쪽으로 정책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경기 침체를 감수할 생각이었다면 QT를 12월에 멈추지도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거품을 천천히 제거하기 위해 오히려 천천히 유동성을 주입하는 방식, 스텔스 양적 완화가 진행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치적 이유도 우상향 구조를 강화합니다. 현재 트럼프 임기 첫 해 지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중간선거도 있고 현재 상하원 의석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거의 반반입니다. 이번 셧다운이 길어진 이유도 공화당 단독으로 셧다운 중단 결정을 밀어붙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경기 부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년 8월부터 10월까지 중간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시기에 주가를 끌어올릴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을 붕괴시키는 급락을 용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2026년 5월이면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민주당 지명 연준 이사들의 물갈이가 시작되죠. 이미 차기 연준 의장은 친공화당 성향 인사로 사실상 굳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연준의 의사결정 방향도 공화당 정책 기조와 맞춰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규제 완화, 자산시장 유동성 확대, 기업 감세를 선호해왔습니다. 자산시장에는 우호적인 환경이죠. 특히 트럼프는 비트코인 ETF 승인에 긍정적이었고 암호화폐 산업 육성 발언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즉 정치적으로도 크립토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결론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기 약세 국면에 있지만 연준의 경기 침체 회피 필요성, 스텔스 QE 가능성, 트럼프 중간선거 전략, 2026년 연준 수뇌부 재편, 공화당의 자산시장과 크립토 친화 정책, 이 모든 연결된 구조를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정치적 환경이 모두 비트코인의 우상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비트코인은 단기 하락장은 있어도 시즌 종료가 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고래들이 팔고 있니, 트럼프 아들이 팔고 있니, 블랙락이 팔고 있니 말 많은데 비트코인의 기관들이 참여하기 한참 전부터 시장을 장악해왔던 비트파이넥스 고래들의 롱 물량은 이제 이전 저항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비트와 이더를 폭력적으로 매집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전부터 시장을 지배해왔던 이 비트파이넥스 고래들의 물량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 롱 물량이 꺾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가 반등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힘드시겠지만 지금은 용기를 내고 매수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더 3000에서 추가 매수 진행했고요. 현재 조금 물려있지만 걱정 없습니다. 만약 뭐 사야겠다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멤버십 운영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공유드리려고 했던 현 시점 주목하고 있는 알트들 리스트도 텔방에 공유해 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 리스트에 있는 스타크넷 현재 자리에서 더 내려오면 소액으로 접근할 계획인 점 공유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텔방에서는 비트코인과 매크로뉴스의 관점뿐만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장세를 판단할 수 있는 유료 온체인 데이터 자료 또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가 계시면 전체적인 장세 흐름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